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양극재보다는 전해질 이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해질의 여러 가지 전해액의 구조,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전해질과 다음에 유분과 그다음에 첨가제 이렇게 되어 있다. 용매, 그다음에 첨가제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기본을 공부했죠. 우리가 기본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종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기본을 이해하면 훨씬 편하고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도 소화 흡수가 빠르고 빨리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날로그로 손으로 그려보고 그다음에 제 캡처해가지고 붙여놓고 계속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죠. 주식 공부는 아날로그다. 몸을 갈아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주식 공부는 머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최소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줄줄 내고 있어야 된다. 그 단순한 사고가 주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확신을 주고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파워를 주고 자신감을 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는 먼저 매출액 3개년 정도를 쭉 써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나오고 퍼나 PBR은 대충 얼마다를 계속 보면서 몸에 익히고 입에서 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그 더 깊은 자료들을 보고 또 다른 형태의 자료를 보면 막 흡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 접점은 바로 아날로그 공부이다. 제가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에게 말하죠. 주식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어야 된다.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먼지를 쌓듯이 공부한다 그 말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입니다. 주식은 아날로그입니다. 네. 자, 첨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보 결론부터 들어가 볼까요? 제품 경쟁력과 고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질 첨가제 수요 확대와 동사는 결국 전해질 첨가제를 만든 거네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차 전지 소재 부분 연평균 매출의 97%대 전망되는 대표적인 성장주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2차 전지가 크면서 전해액을 만드는 그중에서 전해질을 만드는 동사와 같은 기업들은 함께 성장을 하죠. 집안이 성장하면 부자 아들로 계속 성장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국내 소재 밸류 체인 중 다양한 고객군과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경쟁력의 차별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고객군이 아주 다양합니다. 해외 고객이 거의 60%죠.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올라오는 것들, LIPF6, 6브라 인산 리튬 가격을 오른 것들 400% 올랐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전해액을 만든 기업들에게 통보를 하고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출현 가능성은 동사의 리스크다. 하지만 전고체까지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또한 회사도 전고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뭡니까? 전해질을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데 전해질 회사가 같이 연관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삼성 SD는 동아 일렉트로나이트하고 하고 첨보는 뭐 다른 회사하고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4조로 좀 높지만 저는 5조에 도전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는 장기 투자이고 그리고 바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부터 한번 볼까요? 주가 추이를 보면 동사는 기존에 16,000원, 16만부터 시작해 2배 정도가 쭉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보고 15일선, 21일선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트렌드를 봐야 됩니까? 트렌드를 봐야죠. 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놀랐다 내렸다 하면서 밴드 안에 갇혀서 올라간다. 이 특징이 이 종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보는데 21선이 어떻고 31선이 어떻고 뭐 31선, 뭐 5일선이 어떻고 뭐 그렇죠? 구름대가 어떻고 이런 것도 보기도 좋지만 트렌드를 봐야 돼요. 이 종목의 특징은 이렇게 어떤 밴드 안에서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샀다. 그런데 가격이 빠져요. 완전히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이 한 15% 돼요. 완전히 고통스럽죠. 팔아요. 근데 가격이 또 올라가요. 또 팔.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종목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공부하는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중요한 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눈에 익히는 그런 좀 아웃라인을 크게 보는 그런 습관을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수급 분석을 한번 볼까요? 기존은 국내 기관들이 쭉 사다가 국내 기관은 최근에 이제 이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는 기본적으로는 좀 사는 분위기죠. 그래서 수급은 아주 엑셀런트 하진 않지만 최근에 아주 엑셀런트 하지만은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일단 2차 전지가 약간 슬로우하죠. 양극재가 살짝 꺾이고 대주전자도 살짝 꺾이고 관심이 메타버스로 가 있는데 다시 또 어제 보니까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다 상승하지 않습니까? 삼성 SDI가 루시드와 리비안에 납품한다고 제가 아침 방송에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서프라이 체인을 쭉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 2007년에 설립했습니다. 2019년에 코스닥이 상장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매출액이 3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2차 전지가 동사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62% 정도이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가 30%, 29% 쓰는 특히 OLED 공정 소재를 얘기들이 납품하는 거예요. OLED. 우리 며칠 전에 제가 OLED 전부 쭉 봐줬죠. 양극, 양극에서는 전거웅이 나오고 음극에서는 전자가 나오고 이것이 서로 수송하는 층을 걸쳐서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빛을 발하는 발화층에서 만나서 빛을 발화한다. 이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층을 납품하는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빨간색, 파란색을 RGB에 대해서 들어가고 RGB를 또 도움을 주는 프라임층이 있고 세 개 층으로 딱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조를 머릿속에는 구조를 넣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관련된 OLED 섹터의 소재를 납품하는 그러한 사업도 30% 정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동사는 매우 좋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매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있게 보고 공부를 이렇게 큰 그림부터 그려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세요. 2차 전지 62% 정도인데 전액 첨가제와 전액 질을 만들죠.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LG화학, 삼성 SDI, CATL, 파나소닉이 납품을 합니다. CATL, 파나소닉까지 있네요.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납품을 하네요. 삼성 SDI 여러 번 이야기했죠. 루시드, 그 다음에 리비안의 전기차를 납품하거든요. 결국 얘도 루시드와 리비안의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는 LCD 시각 첨가제를 만들기도 하고 OLED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 BOE, LGD, AU는 중국에서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죠. 반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전공 소재에 대한 반도체 세정 소재를 만든 세정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의약품도 있죠. 결핵과 당뇨, 동아제약과 LG화학의 원재료, 중간재군요. 중간재를 납품. 그래서 동사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적이라는 거죠.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집안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그냥 집안이 잘 되면 다 부자 아들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버지가 빌딩을 계속 사요. 빌딩 시장이 계속 늘어나요. 그걸 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속한 아들도 뭐 거기서 일하고 먹으면서 계속 캐파가 커지는 거죠.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 자체가 상승 동력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기준 전사 매출의 6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은 전해질 첨가제와 전액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2017년 157억에서 20년 760억으로 5배가 성장을 했는데 2023년은 5,862억으로 20년 대비 7.6배가 성장할 정도로 호황인 거죠. 아주 뭐 복받은 거죠. 동사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원가 경쟁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군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용 첨가제 확대 필요성과 함께 동사는 품질과 공정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오케이. 전해질 포함 전해 국내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 좋습니다. 해외 고객 비중은 약 6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국내 해외 고객도 다변화가 잘 되어 있네요. 동사의 경쟁력은 소재별 점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캐파 확대와 전액 수요 증가로 인해 동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증설이 기대되는 배경이다. 좋은 이야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동사 매력 변동은 공격적인 증설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장치 산업들은
공장이 증설해야 캐파가 커지고 수익이 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 에코프로비움 LNF가 유장증자를 해서 돈을 가지고 공장 증설을 하면서 시장이 아주 이제 불장에 오니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설, 공장을 증설하는 이러한 것들은 공장이 증설돼서 캐파를 늘려 돈을 벌써 내버려져 일어나는 거죠. 2023년까지 7.6배의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 21년 상반기 기준 동사 2차전지 소지 캐파는 3,420톤으로 지난해 말 1,560톤에서 약 2.2배가 늘었죠. 상반기 동사의 캐파 증설 계획에 따라서 연말까지 4,000톤 규모로 늘리고 23년에는 12,000톤까지 늘리는 거죠.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피전해질 캐파 증설이 많았지만 범용으로 사용되는 전해질 피전해질이죠. 2023년부터는 F전해질도 올해보다는 6배나 키워 좀 더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잡고 있다. 동사는 F전해질 시장에서 경쟁력 차별을 통한 고객 수요 증가 기대와 범용 전해질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감안해 새만금에 5,125원을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5,000원, 시골에 또 5,100억이 들으면 진짜 공장 크게 짓는 겁니다. 이를 통해 연산 2만 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고 여기에 연매출 1조 이상을 더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동사의 네 번째 특징은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판가에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해질의 주요 원재료인 리튬 경우 우리가 LiPS 6불화 인산 리튬 경우 가격이 연초 이후에 253%나 상승했어요. 전해질 내 리튬 비중이 성분 비중으로 4.6%를 감안하면 전해질의 원가 상승은 피하기 어려움으로 보인다. 성분은 4.6인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뭐 배터리 3사나 파나소닉 뭐 이런 회사에게 CATL에게 가격을 올려달라 못하죠. 갑과 을의 관계는 요즘 바뀌어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산업의 특징은 갑과 을이 바뀌어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동박 산업이 갑일 확률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비슷한 위치인 것 같아요. 한편 범용 전해질이자 피전해질을 올려기도 한 LiPF6 정말 우리가 전에 공부하면 LiPF6 6불화 인산 리튬 이게 전해질을 만드는 전해액을 만드는 세 가지 원료 중에서 전해질 염이란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재료인 것 같아요. 중국 내 수급이 부족이 발생하면서 1년간 400%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12안에서 42안까지 오른 걸 제가 봤는데 전해질 업체들이 증설 계획을 서두르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수급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문제죠. LiPF6, 6불화 인산 리튬의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판가에 전이되게 된다. 따라서 동사의 상반기 가격 상승이 2분기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6불화 인산 리튬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였는데 2분기 말부터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며 3분기부터는 전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LiPF6 리튬염, 리튬염은 6불화 인산 리튬인데, 자, 다시 한번 전해액은 전해질, 용매, 첨가제 3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30대 30, 30, 30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가격 형성을 이루는데 100으로 본다면 이 전해질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염인데 이 염의 기본 원료가 LiPF6라는 거죠. 6불화 인산 리튬인 거죠. 그렇죠? 용매, 그다음 첨가제. 동사는 이 전해질을 만드는 이 LiPF를 사서 수입을 해서 전해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LiPF6가 12안에서 42안까지 이렇게 오르면은 통사 장사하기 힘들죠. 이러한 400배가 오르는 이러한 가격을 지금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이제 납품한 회사에 가격 전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의 그 사업 구조에서 60%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 질을 만드는 건데 나머지 40%는 뭘 만드는 거예요? 의약품이 살짝 있고 나머지는 전자재료 산업이라고 했죠. 전자재료 산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LCD 첨가제, 다음에 OLED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2차 전지 식가계, 반도체 식가계 관련된
소재 납품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의 25%를 차지하죠. 디스플레이 시가격이나 OLED 발광층 및 공통층 재료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공정용 소재의 사업을 이렇게 세 개로 하고 있습니다. 19년까지 동사의 주력 매출 및 수익원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했습니다. 19년까지는 한 거죠. 전자 소재 가운데 반도체 소재는 최종 고객 사양 독점 품목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LCD 소재는 패널 시가격 첨가제로 디스플레이 경기에 따라 움직이고요. 당연히 그렇죠. OLED 소재의 경우는 네드 호스트와 공통층 재료의 OEM, ODM 업체들의 최종 OLED 패널 제조사의 공급선 결정에 따라서 실적 변동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추정 21년 전자 소재 부분의 매출액은 650억. 예, 전년 대비 9%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은 15%로 마진이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사의 전자 소재 매출 구성 및 비중을 보면 LCD 첨가제 14.5% 정도 전체 매출 비중에 100으로 봤을 때 시각 첨가제를 납품한 OLED, 레드 호이스트와 공통층 약 매출 비중은 2%로 발광 및 공통층 재료를 납품하죠. 반도체에는 공정 소재인데 하드 마스크 공정 소재를 납품합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납품이에요. 이걸 독점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하드 마스크 공정 재료네요. 그렇습니다. 동사의 전자 소재 부분 매출 관련 매출 비중과 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셔야죠. 동사의 실적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한번 볼까요? 매출액 2624억, 2624억, 영업이익이 474억이죠. 네, 전년도 300억 났는데 474억, 2022년에는 890억으로 2배가 납니다. 대단하네요. 동사의 이러한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동사는 꾸준히 지금 뭐 3.5조까지 상승한 거죠. 시총 5조에 도전할 거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 뛰어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지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답은 sure, why not? 5조까지 무조건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내가 양극재를 너무 많이 들고 있을 때는 덜어내는 정도? 그런 정도 추격이지 지금 들어와서 몰빵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첨보에 대해서 첫 번째 기업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버전에서는 엔캠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